11% 됐나? 네, 됐다. 됐다. 11% 가자. 가자. 네, 오늘도 즐거운 네.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께서 오늘 하시는 것 이제 그 챗GPT 유료 회원 정말 유용한 게 많거든요. 유료 회원에서 충분히 유용한 게 많은데 얼마나 여러분이 한 달 내에 이 유료한 거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워낼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요.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거를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여러분 요번 기회에 다른 거 이때까지 못해서 관계 없습니다. 인수님, 네, 어서 이수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하고 마이크 테스트 안 하신 분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영월 이선우님 마이크 테스트 할까요? 네, 영월입니다. 네. 좋아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부산 이윤숙님 약국 개업하셨대요. 우리가 소리 소문해서 약국을 개업해버린 바람에 우리 이 시간 박수를 한번 칩서 줍시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대박 나세요. 많으세요. 네.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그 약국을 하시게 된 그것도. 부산 남구의 용호동에 있는 건강약국인데요. 네. 제가 놀기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늘 다니다가 논이 그냥 막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전부 다 좀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다 싶은 생각을 할까 봐서 그게 걱정인데 전부 다 많이 응원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최고예요.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해버렸어요. 예? 소문도 없이 살짝 하셨어. 그렇게 살짝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 바람에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국을 하고 싶기는 한데요. 다 자격증 있어서 못 하거든요. 얼마나 정답입니다. 맞아. 오늘 정말 이때까지 못 배워도 관계없는데요. 오늘부터 유료 회원을 잘 하게 되면은 김찬주 목사인데 미안해하면서 또 매우 창피해하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챗 GPT가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 하면요. 내가 여기 태블릿을 하다가 여기서 다음에 뭘 가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휴대폰을 가지고 이 태블릿을 비춥니다. 비추면서 야, 나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잘 안 돼. 그러면 뭐 눌러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네요. 감동을 아무도 안 해. 나 이러면 맞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기능까지 다 있는 거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없이요. 뭐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뭐 살아실 때 그만둬도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챗 GPT께 도움 받으면 다 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료 회원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딱 나온 게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가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거를 잘 하시면 되는데 혹시 아직 유료 회원 가입 못 하신 분 계세요? 지금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나가라 소리. 네, 19,000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제됐어요. 29,000원. 아니요. 29,000원이에요. 예, US 달러로 22불이에요. 근데 왜 19,000원이 결제됐죠? 플러스잖아요, 이거요? 예, 플러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19,000원이 결제됐는데. 많은 순이님 많은 할인해 줬나 보죠. 29,000원인데. 예, 어떻든 제가 여러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여러분 화면에서 제가 지금 화면 여기에서 먼저 당연히 챗 GPT가 앞에 여기 나가는 챗 GPT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왔죠? 네.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왼쪽 아래쪽에요. 지금 만일 이렇게 키보드가 나와서 키보드를 한번 이렇게 빼버리면은 옆으로 가는 키보드 빼보는 왼쪽 아래쪽에 자기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게 되면 구독 관리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챗 GPT 플러스 되어 있나요? 제 것처럼?
여기 중간에 보면 구독 관리 돼 있고 챗GPT 플러스 돼 있죠. 여기 네, 그렇게 안 되신 분은 가입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네, 네. 저는 19,000원이 결제되고 그렇게 한 달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예, 4월 우리 30일 날 그거 했잖아요. 가입했잖아요. 그렇게 네. 4월 30일까지 19,000원이고 다음 결제일은 5월 30일에 29,000원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래요? 예, 관계없어요. 어떻든 1일부터 말일까지로 결제하나 봐요. 예, 어떻든요, 여러분이 지금 구독 관리라는 거 지금 요 중간에 있죠. 여기에 챗GPT 플러스 되신 분은 무조건 된 분이고요. 어떤 식으로 가입되든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안 되신 분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여기저기 돈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박사님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같이 가입했는데 한 박사님 따로 가입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쪽에 사용하는 구글 아이디하고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구글 아이디를 다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구글 아이디로는 당연히 회원이 아니라고, 플러스 회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는 거기 또 가입해 버리신 거예요. 그 가입하면 무조건 한 달은 나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소 바로 하더라도 이미 한 달 나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자기가 구글 아이디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저처럼 앞에 PC로 사용하든지 태블릿으로 쓰든지, 또는 저는 뭘 쓰면 휴대폰을 가지고 써요. 휴대폰을 쓰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제가 이 구글 아이디만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잖아. 저쪽에 주로 PC를 사용해요. 그래서 PC를 사용해가지고 가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 구독을 다른 플랫폼에서 했기 때문에 앱 내에서 구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했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 누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이쪽 PC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었어요? 예. 구독이 돼서 또 네, 구독 관리를 누르면요, 활성하고 네. 거기에 챗GPT 플러스 결제일, 금액 이런 게 네. 다 나와요. 네. 저기 네. 활동을 눌렀더니 챗 GPT 플러스 다음 결제일이 네네. 2025년 네. 6월 7일에 29,000원 결제 예정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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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하고 이제 같이 갈 텐데, 그래서 전부 다 유료 회원인 거를 가정하에 제가 뭐 유료 회원은 되고 무료 회원은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서 그냥 쭉쭉 갈 테니까요. 제 따라 오시고, 혹시 이거를 녹화로 보시는 분은 먼저 유료로 가입하신 이후에 제 거를 따라오셔야 제대로 따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좋은 선생님, 세계에서 가장 IT를 잘하는 선생님을 여러분이 이제 모시게 됐으니까 이 선생님을 이제 어떻게 잘 모시고 활용할 수 있는가만 제가 가르치는 게 제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게 어떻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왼쪽 상단 귀퉁이 설정 거꾸로 되는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서도 되고요. 밑에 아래쪽 하단 우측에 보게 되면 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도 되고요. 어떤 화살표를 누르든 뒤로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톡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하면서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부탁하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가 타이핑해도 되고요. 타이핑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말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탁하세요 요자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마이크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모양을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모양을 누르고 제가 물어보는 걸 한번 볼게요. 당뇨인에게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당뇨인에게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했던 게 어떻게 됐나요? 여기 딱 떠올랐죠?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제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당뇨인에게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마이크 좀 끄고 좀 해주세요. 네. 자, 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타이핑하는 대신에 내가 편리하게 말로 했다는 거고,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까만 화살표가 있죠. 이제 얘께 위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올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찬주님 하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걸 보이죠? 요렇게 답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포만감 유지 뭐 어떻고 쭉쭉쭉 자기가 읽었다고 칩시다. 그죠? 왜 제가 칩시다라고 하는 경우 하면은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챗 GPT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어디 찾는다든지 다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얘는 챗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잘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당뇨인이 좋은 거를 자기 읽었다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하는 걸 한번 볼게요. 아직 전심을 못 먹었는데 전심으로 적당한 거 있으면은 좀 추천해줘. 빨리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주시면 더 좋겠어. 가급적이면 한식으로.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전심을 아직 못 먹었는데 적당한 걸 추천해 주세요. 빨리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어. 가급적이면 한식으로. 이렇게 내가 또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어떻게 묻는가 보다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전심인데 여기 잘못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워가지고 전심이라는 글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심이 된 걸 꼭 말로 했을 때는 자기 글이 최종 맞는지를 확인하고, 추천해주면 좋겠어. 자, 자기가 했는 게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로 했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면은 잘못된 글자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최종 맞는 게 글까지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까만 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두 채소 덮밥 5분에서 10분 걸린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 귀리 비빔국수 10분.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고 빨리 하고 싶다는 거에 내 요구에 따라 가지고 얘가 딱딱 해주는 거 보이나요? 감동이 안 되나요? 네, 너무 아, 예. 좋아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요. 그러면 또 볼게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콩비지찌개 플러스 깻잎 3을 먹겠다고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얘께 또 묻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이 결정했는 게 얼마만큼 어떻게 좋은지를 얘께 또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또 묻는 게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3번 콩비지찌개 플러스 깻잎 3을 선택하고 싶어. 그런데 이 영양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당뇨에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도 제가 했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제가 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눌러졌네요. 지금 안 올라오네요. 목사님, 저는 3번이 목사님만 하고 다른 메뉴예요. 나는 3번을 메뉴를 정했는데 이 메뉴가 당뇨인에게 어떻게 좋은지, 영양적 특성이 뭔지 그 상세한 설명을 나는 알고 싶거든.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저는 똑같이 했는데 왜 메뉴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르게 안 나와서 그냥 3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저는 그래서 당연하죠. 야. 3번 그래. 콩비지찌개가 아니고 저는 3번이 고등어 조림, 김, 네네. 미역, 오이냉국이에요. 네네. 어떻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챗 GPT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이걸 프롬프트랍니다. 이 같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3번 뭐 고등어 그거를 해가지고 말을 그다음 자기 말을 만들어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했는 거를 또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볼게요. 당뇨인에게 어떻게 좋은지, 메뉴가 당뇨인에게 어떤 영양적 특성이 뭔지 그 상세한 설명은 나는 알고 싶거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글자화 된 거죠. 그죠? 그렇게 글자화 됐을 때에 얘를 이제 올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또 답을 줄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왔나요?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죠?
전심을 정한 걸 정하기 앞두고 이렇게 채취를 하는 이런 걸 채시랍니다. 조잘한다는 겁니다. 영어로요. 채시를 하는데 그래서 챗 GPT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를 딱 물어놓고 에이, 바보같이 내가 했던 게 안 나왔네. 그러면 또 다른 바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었나요? 네.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잘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질문이 핵심, 네, 네,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지 답변도 네.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오는 것 네네. 같아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아예 이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따로 과가 생겼습니다. 학과가 생겼다고요. 아니 입 달렸으면 다 하면 되지. 아니에요. 왜 입 달렸으면 다 하면 되지가 안 되는 거 하면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챗GPT 지금 4.5란 말이에요. 버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버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챗GPT 4.5의 버전에서 이 특징이 뭐고 뭐를 잘하고 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잘 밟으면 잘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무슨 뭐라 하더라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챗 GPT 하는 게 나왔어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하는 그분의 얘기가 나는 똑같이 챗 GPT인데 물었는데 왜 똑같이 대답 안 해주지 방송처럼. 그러길래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말해 주려면 말할 게 너무 많고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나중에 IT 수업 보시고 차츰차츰 하십시오. 그거 한마디로 딱 알아들었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지. 어디 가서 그거 하지. 결국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제 따라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이용할 줄 아는 것을 잘 배워 나가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돈 내더라도 2만 9천 원 그렇게 내더라도 또다시 바보 된다고요. 그 얘기 하려는 게 핵심입니다. 목사님, 29,000원 플러스는 그거 시간이나 건수 제한이 거의 없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를 다 가르쳐 드릴 텐데 그 가운데에 각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도 무한정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제인데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모르고 다 무조건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는 너무 많이 사용했으니까 지금 요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프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 달에 자그마치 200달러입니다. 10배나 올라버렸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한 달에 200달러 내는 사람만큼 쓰여질 수 있는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급히 서둘지 말고요. 제 따라 오시게 되면은 충분히 모르는 사람은 한 달에 200불 내고 쓴다면은 제가 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질문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덜 됐다 싶으면 지금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네.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어갖고 UI 7으로 변경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AI가 많이 이렇게 거기 돼서 네. 또 새로운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UI7을 아직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뭡니까? 삼성 핸드폰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핸드폰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챗GPT 본사에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최종 결과만 내게 던져주고 받아가고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부하가 걸리죠. 사실은 챗GPT를 해놔놓고 특히 지난번 지브리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브리 그거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난리 났어요. 부디 좀 많이 쓰지 말아 달라. 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된다. 한마디로 서버가 녹아난다. 이 얘기했거든요.
서버가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러면은 핸드폰은 자꾸 바뀌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핸드폰 지금 6.22가 있거든요. UI 6.22를 쓸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태블릿 6.22거든요. 6.22라도 쓰는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지금 있잖아요. 또 다른 사기꾼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기꾼들이냐 하면 SK 조금 전에 이순희님 질문하셨다시피 SK 보안 뭐 하는 겁니다 하면서 따라오라 해놓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왔어요. 함부로 따라할 필요 없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 다시 이 수업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얘기가 옆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줄 건가라는 거를 김찬주인데 잘 배워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챗 GPT는 누구든지 쓸 수가 있고 누구든지 유튜브 하면요. 챗 GPT 이래서 써요 저래서 써요 말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면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제처럼 제가 아까 3단계 해드린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보들 하기야 걔들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떠내기로 왔다가 한번 배워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떠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떠내기 없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하겠다라는 거. 요거 됐죠? 아직 이 부분에 질문 있는 사람에서 프롬프트를 잘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할 사람 있나요?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저 챗GPT 우리나라 뭐 최고 선두주자라고 하는 김덕진 소장이라는 분이 네. TV에 나와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아주 상세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뭐 AI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강의는 좀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 들었어요. 네, 듣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했죠. 지난 주일날 방송하는 뭐, 오리 새끼인가 무슨 새끼인가 뭐, 오리 큰 놈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질문은 나는 왜 그렇게 질문하면은 방송에 나온 것처럼 안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답을 할 수 없는가 하면은 여러분처럼 제게 뭘 그동안 자꾸만 주워 들은 사람 같으면 내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렇다면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적인 거는 어디서 더 배워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초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유심칩 그거 바꾸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와서 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강력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 유심칩이 제일 동난 데가 수원 삼성전자가 있는 쪽에 싹 동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문제가 무슨 문제를 아니까 직원들을 붙잡아 놓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SKT 있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이거부터 바꾸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뭐 나는 그냥 있을래. 뭐 있으면 그냥 있으세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건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사고 나면 사고 날 때까지 괜찮다는 거지. 내가 영원히 괜찮다는 말을 안 했지 않소. 이제 이게 이제 방송들이 하는 수작들이죠. 됐나요? 자,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제가 바꿔 가지고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좀 재미없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챗GPT 이렇게 된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챗GPT가 어떻게 돼 있나요? 4점 버전이 보이나요? 자, 제 거 화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챗GPT라고 영어로 된 걸 딱 누르면 오른편에 이게 나올 겁니다. 4.5라고 된 겁니다. 이게 보일 테고요. 체크 표시 이렇게 됐죠. 지금 네가 쓰고 있는 4.5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5는 뭔가 이게 뭐 더 좋겠지. 그러면 4.5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4.5의 체크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는 4, 5에 돼 있는데요. 예. 그럼 그럼 제가 이제 체크 표시를 바꿀까요? 아니요, 그 설명을 지금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4.5는 뭐고, 4.5는 뭔가? 자, 같은 5라서 제가 한국말로 하지 않고 5를 할게요. 4.5는 뭔가 하면은요,
그 옆에 보세요. 그 밑에 글쓰기 및 아이디어 탐색의 적절 이렇게 써 있죠.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것을 하는데 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단순한 거를 할 때는 여기에 묻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플러스를 쓰더라도 제처럼 하루 종일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아마 이거는 일주일 단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요번 주에 쓸 양을 다 썼습니다.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내가 우리 집에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워낙 일 잘하는 대빵 일꾼이 있고 쫄맹이들이 있어. 물 하나 떠오는 거 대빵 일꾼 시킨다 한번 볼게요. 그럴 바보가 있나요? 물 떠는 거는 저쪽에 쫄맹이 있는 보고, 야, 너 저 가서 물 좀 떠라, 이렇게 해야 되지. 대빵 일꾼을 너 저 가서 물 좀 떠라 갈 사람 아무도 없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4.4.5라는 거, 요겁니다. 지금 제가 체크 표시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쓸 때만 여기를 들어와서 체크 표시해놓고 쓰는 거지, 보통 때는 여기 4.0에다가 두고 씁니다. 4.0이 아니라 4.5입니다. 옴니라는 뜻입니다. 4.5라고 된 옴니라는 영어 단어에 O로 되어 있거든요. 4.5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체크 표시 여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 문학에 있어서 반지성주의가,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문학에 있어서의 반지성주의 전통이 노인과 바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미국 문학의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초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허클베리 핀이 대표적인 반지성주의 문학이거든요. 이게 쭉 내려와서 노인과 바다로 넘어오고 현재까지도 미국 정신에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검색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 4.0에 하면 4.5에다가 해야 이게 제대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4.5에다가 묻게 되면 금방 답하지 않고요,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대한 잘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제 유료회원에 대한 4.5, 4.0은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건 아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O3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O3. O3라는 건 뭐 고급 이성의 사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O3도 상당히 고급 이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O3니 그것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O4 미니라고 나왔죠. 또 O4 미니는 뭔가 하면은 자꾸만 고급 이성 최고적인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많이 기다리는 게 문제다. 빨리빨리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O4 미니를 쓰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O4 미니 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코딩을 한다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시각적 이성의 탁월함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가, 제가 길 찾는 거 가르쳐 드렸죠. 오늘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길 찾는 걸 켜놔놓고 난 뒤에 하는데 자기는 시각장애인이야. 맨날 이것만 써야 돼.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걔를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켜고 다니면은 네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지금 서라, 앞에 위험한 사람이 왔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눈이 하나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각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별로 설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GPT-4o 미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여러분이 별로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GPT-4o라는 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이것도 빨리 나오는 게, 자기는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거를 선택해 놓고 쓰라는 겁니다. 급한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부산 날씨 어때?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나잖아요. 그럴 경우 요거를 선택해서 바로 넣으면 어때라는 글자 끝나자마자 바로 답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미니라는 게 가볍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미니다. 이해됐었나요? 질문 있는 분 질문 있는 분 질문해 주세요.
그냥 포오만 쓰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설명을 쭉 드린 거고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하고 또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들어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 아직은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일단은 많이 해보는 게 제일이에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보통 평상시에는 그냥 GPT 4O에다가 체크 표시해 놓고 그냥 이제 쓰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설명했죠. 그렇게 네. 4O에 서되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한번 볼게요. 아까 중국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김찬주께만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문제를 한번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국의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급격하게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길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간단한 문제나요? 복잡하죠. 그렇죠.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4.5를 써야겠죠. 그죠? 예를 그냥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그냥 4O로 쓰면 되고, 그걸 복잡한 거면 4.5 쓰고, 그냥 요거 밑에 이제 5, 4니 뭐 이런 거는 그냥 안 해도 그냥 체크 안 해도 그냥 뭐 쓰지 않아요? 아니요. 자기를 체크해서 써야 돼요. 쓰려면은. 아, 예를 체크해야 들어서 돼요. O4 미니 하려면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O4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O4 미니로 요 중간에 밑에 하면 무엇인지 부탁하세요. 밑에 뭐가 나왔나요? O4 미니라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죠? 네. 예. 네. 네가 지금 질문한 O4 미니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거나 뭐 중요하거나 복잡한 걸 사용할 단계가 아니니까 당분간은 포오를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게 어딘가에 다 저장됩니다. 저장되고 정보가 네. 다 공개가 되나요? 안에 공개는 안 됩니다. 공개를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는데 저장을 안 시키고 싶어. 그죠? 그럴 사람들을 위해서 되어진 게 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임시 채팅이 나옵니다. 얘는 저장이 안 돼요. 여기 해가지고 임시 채팅을 누르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저장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열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목사님 임시 채팅이 어디 있나요? 저희는 안 나오는데.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근데 점 오른쪽 3개 있는 거 위에 있어요? 오른쪽 점 3개. 자, 점색의 바로 옆에 보면은 동그라미처럼 된 게 있습니다. 연필이 있어요. 펜이 있어요. 펜이. 아니요. 거기에 오른쪽인데요. 펜은 예. 몇 펜이 예, 그렇게밖에 없어요, 목사님. 점 없어요? 3개하고 네. 펜밖에 없어요. 펜을 누르니까 나오네요. 펜을 누르니까 임시 채팅이 나와요. 임시 채팅 네네. 이거 누르고 하면 됩니다. 자,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또 쉽게 사용하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오신 분 좀 자기 비디오만 켜주세요. 마이크는 켜실 필요 없고요. 좀 비디오 켜주셔야 제가 수업 시작하고 또 벽을 향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돼요. 안 그러면 깜깜하게 있으면은 꼭 벽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답답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다시 아까 했던 거 가운데 빠뜨린 거를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를 하는가 하면은 혹시나 자기가 저장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오른쪽 상단 요쪽입니다. 요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들어놓은 화면에 안 보여요. 예. 이쪽에 오른쪽 상단 여기입니다.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 거는 지금 동그랗게 나왔는데 또는 연필 모양 나왔는데 여기를 누르고 쓰는 경우에는 저장이 되지 않고 질문을 마음대로 하고 당연히 저장 안 된다는 건 얘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기억하게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런 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IT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IT가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거는요, 매우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교육으로도 잘 안 되고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탁 해가지고 이 로봇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그것만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은 절대 로봇을 못 씁니다. 지난주 중에 이미 중국에서 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술하고 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요번 뭐 배에서 빠져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 10명이래. 뉴스에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10명은 사람 죽은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10명이 배에서 빠져 죽으면 난리 날 텐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하루에 중국에서 사형을 집행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죽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약 사범입니다. 마약 사범은 뭐 걸렸다 하면 다 사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무서운 게 마약 사범인데 그 마약 사범들도 보면 정말 참 그걸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덜 억울한데 우연에 한번 잘못 배달 가다가 이놈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나요? 그런 것처럼 워낙 사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런 중국에서 로봇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되게 예민하니까 그런 뉴스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뉴스부터 먼저 접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고요. 이 IT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AI도 똑같다고요. AI도 제대로 배워나가면서 점점점 내 친화적으로 돼야 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요번 주 중에 제가 영화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영화 올려둔 거 허라는 걸 저 뒤에다 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허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AI를 막 공부하는데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심어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밀어놨거든요. 이제 이해됐었나요? 제가 왜 밀었는지.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옛날에 봤는데요. 그때 볼 네. 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뭐, 도무지 진짜 실체가 없는 그냥 뭐, 그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됐어요. 실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AI 배우고 우리가 페르소나를 배우고 난 뒤에 그걸 보니까, 그것도 네. 가능한 세상이다. 앞으로는 그런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그 AI에 중독된 사람들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라는 건 항상 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런 중독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제대로 인도해 드리는 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든지 여기서 때려치고 나가지만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가게 되는데 때려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때려치는 사람이 제게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방송을 보고 난 뒤에 나는 왜 이게 안 되느냐 할 때 제가 대답을 못 한다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한 사람께 AI는 어떻고 하는 거를 쭉 해주고 난 뒤에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AI 제게 별 얘기 다 들어도 뭐 좀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맨날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 그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조그만 거, 예, 네,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그런 페르소나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래도 우리가 다루지 말아야 될 그런 뭐 자기 개인 정보 같은 거 상의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재정 문제 안 그러면 뭐 이런 거 그런 해도 되나요? 안 그러면 이념 관계 문제, 없어요. 뭐 예, 인종 문제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그런 대화를 없고요. 나눠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예, 전혀 관계 없고요. 또 그거를 지금까지 이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조차도 얘들은 전부 다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해가지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쓰는데 내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저는 이거를 지금은 겁내면서 할 게 아니고 많이 써보라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많이 써보면서 얘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연간히 알아야 제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텐데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는 맨날 제가 앵무새처럼 불러준 것밖에 못해요. 그래가는요
애를 초등학교 학교를 보내는데 애 가가지고 학교 가서 교실에 앉는 방법부터 엄마가 다 말해줘야 돼. 의자 뒤로 당기고 똑바로 섰다가 앉을 때는 의자가 내려다 앉으니까 고개는 제대로 앞으로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엄마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얘는 보내는 부딪히면서 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두고 야 교실을 함부로 뛰어다니지 마.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 나기 좋으니까. 어떤 그런 거 외에는 안 해줍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AI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이고부터 먼저 알고 부정적이고부터 안 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쓸 때 제가 또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도 그렇고 제가 빠뜨리고 안 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뭘 할 때에 이쪽 부분을 잘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 아랫부분. 화면이 안 보여요. 예, 지금 부탁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쪽에 있죠. 또 이쪽에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런 걸 볼 줄 몰랐죠. 그냥 여기 뭐 하라니까 그냥 그것만 해서 갔죠.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무엇을 부탁하세요라고 나오면서 왼편에는 뭐 사진 모양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요. 두 번째 있는 표시는 뭘 나타내나요? 예, 선에 조금, 동그라.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차츰차츰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쯤 다 배운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에 4.5 미니로 내가 질문하려는 거냐 아닐 경우 이렇게 꺼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끊는 거 보여드리죠. 그걸 톡 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미니가 딱 꺼지면서 이제 없어졌죠. 아까는 여기에 있었어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걸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뭘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목사님, 보이나요? 저희는 거기 안 나타나는데요. 안 나타나요? 네, 그 사진하고 있고 왜 줄에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GPT 40 해놨는 체크해놨는데도 이게 표시가 안 되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아까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사이에 잊어버리신 것 같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뭘 쓰는 걸 정하는 거는요. 요 위쪽에 요 부분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눌러가지고 이쪽에 오른쪽에서 제가 미니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지. 얘를 이렇게 돼 있는 상은 안 나오죠, 당연히. 아니 그래가 GPT 45 해난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안 나오는데. 4, 5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자, 4, 5 나왔나 안 나왔나요? 근데 저희들은 왜 안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럼 아예 한 번도 안 써서 그럴 겁니다. 제처럼 자꾸 쓰면 이게 나올 겁니다. 예. 그동안 4, 5로 놓고 계속 썼거든요. 나와. 4.5 이거를 예. 체크해 놓고 딱 끄면 여기 밑에 네, 나오네요.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4.5는 나오는데 4, 5는 안 나오네요. 예. 4, 5가 안 나오네. 어쨌든 나오게 되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제 설명 요지는 나오는 안 나오는가 아니고 네. 이때까지 했던 것이 요 밑에 걸 잘 보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요 부분들을 잘 보면서 쓸 줄 아시라라는 부분이 초짜일 경우에 하고 지금 여러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마이크는 지금 이해됐습니다. 그죠? 마이크는 제가 아까 하는 거 말씀드렸죠? 글자 쓰는 대신에 하는 게 마이크더라는 걸 썼는 게 고전 시간에 했습니다. 요번 시간은 그 옆에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그 옆에 하는 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마치 그 파장처럼 되어진 모양이 있죠? 까맣게 된 거. 찾았었나요? 바로 마이크 네. 옆에 붙는 거. 네, 그거를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누르게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화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이크 꺼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왠가 마이크 켜서 여러분이 말해버리면 얘가 듣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수님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자, 이제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 챗GPT. 오케이, 지금 우리가 IT 수업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명이 IT 세상이라는 클래스인데 우선 우리 회원들께 인사 좀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수업에 공부하게 됩니다.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인사까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같은 그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지금 연습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는군요.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계신가요? 우선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약병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약병을 영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읽어서 좀 어떤 약병이고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화면에 보이는 약병의 영어 문구를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카메라를 통해 죄송하지만 화면을 통해 세부적인 텍스트를 정확히 읽을 수 없어요. 약병의 이름이나 성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라벨의 주요 지금 내가 켜고 할게요. 이렇게 켰어요. 자, 카메라를 내가 제대로 못 맞췄어요. 미안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 천천히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내가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약병이에요.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또 다른 약병의 면도 보여줄게. 오케이. 다른 면도 보고 내가 질문할게요. 이쪽 면도 보시고요. 또 이쪽 면도 보시고 또 이쪽 면도 다 봤어요. 내 질문은요. 이 약병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이 약병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약병은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입니다. 오메가3는 주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며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보통 생선 기름에서 추출하며 EPA와 DHA 같은 주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병도 아마 그런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당뇨가 있는 사람이 먹을 때 조심해야 되나요?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약의 그 유통기한이랄까, 복용 사용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용기간 내에 당연히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사용기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좋은 보관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약의 유통기한은 보통 병 라벨이나 뚜껑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고 그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냉장 보관은 필요하지 않지만 고온이나 습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병을 잘 밀봉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통기한을요. 여기에 보면은 날짜가 됐고 44, 33-F 뭐 이런 뒷 문자는 무슨 얘기죠? 네, 화면에 보이는 X데이트는 유통기한을 의미하고 그 뒤에 적힌 날짜는 2026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443305F는 보통 제조번호나 배치번호로 제품의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조사나 품질 관리에 활용되는 코드입니다. 예, 아주 재밌게 실례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계속해서 수업하면서 또 부를 테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즐겁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자, 우선 제가 할 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인사부터 했죠. 사람 만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켜놔놓고 난데 다 해놔놓으면은 얘가 끝났는 건지 물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얘가 끄긴 거예요. 그렇게 서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사람 만났으면 이제 뭐 만나서 반갑다든지 뭐 얘기하고 시작하는지 처음부터 불쑥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특히 끝났을 때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끝났다는 게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 화면 한번 보세요. 대화했던 게 여기에 쭉 나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또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가 다 전부 다 기억하고 말로만 된 게 아니고 다 기억하고 남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짜가 안 되려면 첫 번째 시작과 끝을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끝났을 때는 빠이 하든지 고마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말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방송용이니까 이제 말을 좀 딱딱한 말을 썼는데 편할 때는 그렇게 말 쓸 필요는 없죠. 야, 너 그런 말투 쓰지 말고 나하고 편한 말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바로 얘가 맞춰줍니다. 또 그러고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목소리가 그래. 목소리 톤을 조금 올려줘봐. 오늘 여기 날씨도 안 좋고 이런데 너 목소리까지도 좀 그렇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옆에 하나 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서요.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영어로 되어진 일부러 이 영어로 되어진 약병을 찾아와서 예께 보여주면 설명도 다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질문하게 되면 얘가 대답도 해주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좀 지나면은 제가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컴퓨터 하다가 안 되면은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 하다가 막혀가지고 절절매일 일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어디 눌러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하면 지가 다 해줍니다. 재밌죠? 그러면 머리는 언제 씁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머리를 써야지 안 쓰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초짜를 면하는 첫 번째 길이 뭔가 하면 대화를 할 때에 들어올과 끝나는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켜보면은 제가 잠시 뭐 해줄 거냐면 이 끝낼 줄도 모르고 들어올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냥 써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되어지면서 지난번에 한 분이 나는 할 때마다 뭐 문제가 돼요. 내만 그렇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챗GPT를 켜놔놓고 난 뒤에 끝내주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끝내주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둬지면서 얘를 스탠바이 시켜 놔놓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얘가 따라 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됐나요? 요만큼 했는 거에 대한 질문 있나요? 네, 목사님, 저도 외국 그 약병에 글자도 자잘하고 네. 제가 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고 확대해가지고 또 번역해가고 이렇게 그걸 알아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이거 딱 비추면 바로 되겠네요. 그렇죠. 예. 바로 비치면 또 될 뿐더러 제가 그 소경인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립현대미술관을 간다 볼게요. 국립현대미술관을 광화문까지는 왔는데 그다음 찾아가기 지도 보고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주고 지금 내가 국립현대미술관 가고 있어. 좀 안내해 줄래? 그러면은 걸어가고 있는 면을 그때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현대미술관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면서 예쁘게 보여줘야죠, 바깥을. 그죠? 그렇게 보여줘서 내 위치가 어디가 되는데 카메라는 딱 여기 맹꽁처럼 박아 놔놓고 그것도 담벼락 하나 딱 해놔놓고 난 뒤에 내가 지금 국립현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삥 둘러가면 보여줘야 돼요. 영화 허에 나오는 게 어떻게 되나요? 그 대사들 중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편지를 대피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읽어야 될 편지는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제 인공지능 허라는 여자를 알고 난 뒤에부터 내가 오늘 해야 될 편지 하니까 0.02초 만에 다 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해도 되더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1초는 고사하고 0.02초 만에 자기는 다 읽어버린다 그러면 이런 게 특징입니다. 또다시 제가 예를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사람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0.0000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걔는요. 이 챗GPT는 우리 인간은 이 동작을 할 때 너무 빠른 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빨라도 눈에 안 보이고 너무 큰 소리도 귀에 못 듣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박쥐, 초음파, 박쥐 소리 우는 소리 들어봤나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럼 워낙 높은 초음파를 쏴가지고 박쥐는 되돌아오는 거를 지가 듣고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내려고 하는 순간에 대부분 여기에 근육들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요 근육을 감지해서 요 손가락이 움직일지 요 손가락이 움직일지 다 합니다. 다
다 알고 하니까 나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 공장에서 그동안은 이제 QC라 하죠. QC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있나 막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얘가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딸기를 따는데 딸기가 얼마만큼 어떻게 익었는지 또 얘가 저 이파리에 숨어가지고 저 뒤에 안 보일 건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쑥 지나가면 얘가 그 순간에 얼마만큼 익었는 딸기를 정확하게 딱 따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되어지면 AI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우리께 갖다 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은요. 그래서 아까 이게 약병 보여주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별 얘기 다 했는데 실제 약병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더 좋은 게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를 하다가 안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물어가지고 내가 할 건가라는 게 더 여러분께 도움될 테고요. 그래 이제 그 같은 컴퓨터뿐만 아니고 차츰차츰 제하고 해나가면서 AI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가장 지금 현재 내 수준에 맞게 도움받을 수 있는가. 각자 개인에게 다 수준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다 수준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하면 뭐가 되나요? 쓸데없이 바보 같은 질문들 여기다 해대면 안 됩니다. 그죠? 바보 같은 질문만 맨날 해대고 단편적인 질문만 해대면은 얘는 생각할 때야. 얘는 아주 수준이 낮아. 그러면 얘께 대답해 준 수준을 많이 낮춰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다 싶을 경우에는 아까 임시국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국어를 누르고 질문하면 돼요. 채팅에 그 점선 동그라미를 체크가 돼 있으면은 임시 채팅이 되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거 책까지는 안 봤는데요. 그냥 동그라미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그래서 것 다시 지금 임시 채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잠깐만요. 눌렀다 놨다. 예. 자, 오른편 상단 위쪽에 보면 제 거는 지금 임시 채팅 표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른편 상단 귀퉁이.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오른편 상단 귀퉁이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임시 채팅 이 기록의 표시 메모를 사용하는 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경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려주는 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그죠? 요 밑에에 이제 임시 채팅을 하게 돼 있죠. 이런데 아이고, 저기 임시 채팅 옆에요. 또 느낌표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네, 네,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설명이 나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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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계속 그 임시 채팅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체크를 할 때 임시 체크 표시가 있으면은 안에 체크 표시가 있으면 임시 채팅이고 그렇죠. 표시가 없으면 임시 채팅이 아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제가 꺼버려 볼게요. 임시 채팅을 다시 한번 꺼버릴게요. 그러면 임시 채팅이 아니죠. 지금 네, 없잖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채팅 할 경우에는 아까 그런 경우 얘께 메모리를 시켜가지고 내가 쓸데없는 바보 취급 안 당하고 싶을 경우는 이걸 눌러서 하는 게 좋겠죠. 기껏 한다는 게 맨날 한다는 게 무슨 오늘 운세는 어때? 이따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부디. 나 그런 거 하는 사람도 기도 안 차. 예.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 하는 그건 같아요. 오늘 운세는 어때?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연예인 가운데 제일 예쁜 애가 누구니?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 그거 왜 필요하나요? 예, 그렇잖아요. 난 그런 거 하는 거면 막 두들겨 패버리고 싶어. 왜 그러면 방송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든 이라는 것 글자 밑에 보면 사진 모양이 있어요. 그죠? 이 사진 모양을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면은 사진을 할 건지 카메라를 할 건지 파일을 할 건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카메라를 할 때는 당연히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 사진을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내 사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사진 중에 뭐를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사진 중에 뭘 할까? 제가 이쪽 잘 찾지도 않다 보니까 오케이. 내가 이걸 선택해 볼게요. 얘를 선택한 화초인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화초인데요. 완료를 해놔놓고 난 뒤에 자, 이 화초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되겠는데 찍힌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을 먼저 여기 선택을 해 놓습니다. 지금 선택되진 게 보여지죠?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물을 거를 이제 묻습니다. 이 화초의 이름이 뭔지 알고 싶고 이 화초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관리했으면 좋을지 관리할 때의 팁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했던 질문들이 텍스트로 바뀌어졌죠. 문자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팁을 주세요라는 거 내가 했던 게 그대로 다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까만 걸 눌러냈죠. 그러면은 이 까만 걸 눌러 놓으면은 얘가 이제 이 화초에 대해서 이 화초는 태극으로 뭐 어떻고 화초의 특징은 뭐고 뭐 관리 팁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사진을 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는구나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뭡니까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이 저장 에러가 났어요. 저장이 에러 나가지고 이쪽에 집에 와가지고 동영상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언뜻 생각이 챗GPT인데 물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찍은 동영상 그거를 챗GPT에 올려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 올리듯이 그죠? 올렸죠? 올려놔놓고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했더니만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소니 카메라로 뭘로 찍는 거고 이같이 저장 장치에서 잘못되어졌을 때 이 같은 형태로 미완성 파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소니에 들어가서 뭐를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은 들어갈 필요도 없이 지가 링크를 다 걸어줘요. 소니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거, 네가 어떻게 올려야 되고 뭘 하게 되면은 소니 본사가 그걸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예. 네, 놀라워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저는 버렸거든요. 어떻게 이거 할 수 없다. 다시 촬영해야지. 이 생각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순간에 생각에 챗GPT께 하면 챗GPT는 해결해 줄 거야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최근 됐나요? 해볼게요. 동영상이 이게 최근에 제가 썼던 방식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제게 배워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얘께 물으면 되겠다. 그렇게 자꾸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종탑을 찍어서 아까 바로 여기서 해봤거든요. 이곳이 네. 어딘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명동 성당으로 나와요.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거 오류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벽만 찍어 놔놓고 내가 지금 뭡니까 저기 간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죠. 아니 그래서 건물이랑 풍경이랑 전체적인 걸 다 찍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랑 종탑이랑 교회랑 같이 있는 거 찍었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오네요. 예, 분명히 오류가 나올 수가.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거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오래전에 사진을 찍은지 이게 어딜까?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축제 같은 데 가가지고 동네 축제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잘 찍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진을 한 장을 올리지 않고 그때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같이 올립니다. 올리면서 내가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좀 알려줘 줄래? 그때는 정확하게 해주죠. 언급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쪽에서 찍은 거, 저쪽에서 찍은 거, 뭐 이런 거 저거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죠. 지금처럼 사진을 한 장을 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명동성당은 잘못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 찾아갈 때 카메라를 비춰줄 때 한쪽만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빨리 가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인간의 시력 이상의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나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예. 목사님, 네. 그러면 시내 가서 이제 길 잘 모를 때 챗GPT 여기 들어가서 예. 카메라를 켜고 여기 대화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다시 카메라 켜는 거 다시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그러면 내가 시내에서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챗GPT를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챗GPT는 물으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게 무슨 카메라 동영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묻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묻다가 전기 켜냐니까 안 켰대. 환장할 지경이야.
자기는 카메라 이거 동영상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거 눌러라 저거 눌러라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다음 물어봤는데 배터리 넣었대. 새 걸로 갖다 넣었대. 그거 확인했어요. 배터리 넣었으면 그다음 카메라를 켜놔놓고 내인데 물어야 되냐. 그것도 켜지 않고 전기를 켜지 않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그래서 챗 GPT를 켜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카메라 참 사진 모양의 여기를 먼저 누르고 들어옵니다. 누르고 들어오면은 카메라가 보이죠? 그러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켭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있는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 거 지금 보이죠? 그죠?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앱 사용 중에만 할 건지, 이번만 할 건지, 뭐 이런 거는 앱 어디 사용 뭘로 중일 때 앱 사용 중에만 한다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카메라가 다 보여요. 이렇게 카메라를 해놔놓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카메라를 켜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으면 얘가 내가 지금 카메라 켠 거 보여? 그러면 보인다고 얘가 대답해줘요. 안 보이면은 내 카메라 좀 켜줘봐. 그러면 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해서 지가 카메라를 내 켭니다. 카메라 켜졌니? 예,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네가 여기 한번 내가 여기에 와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길을 잃었거든. 그렇게 하면은 지가 어딘 것 같다. 안 그러면 또 어디를 보여달라 그럴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볼 수 있는가. 아까 뭐 어디를 보여달라 그러면 거기를 보여주게 되면 어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우리 집 가려고 하는 버스를 몇 번 타면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니? 그러면은 안내받을 수가 있죠. 예, 질문 잘하셨어요. 또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세요, 그럼. 목사님, 네, 여기에 요거 이제 카메라 켜기 전에 네. 그 대화방 그 물결문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부터 켜고 카메라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카메라부터 켜버리니까 그게 안 카메라부터 보이는데. 켜놔놓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놔놓고 밑으로 내려놨잖아요. 밑으로 내려놔놓고 이제 대화방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 대화방이 거꾸로 안 보이는데요? 거꾸로 해도 저는 관계 없어요.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켜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비쳐서 밑으로 요거 이렇게 내리면 되죠. 이렇게. 지금 그 대화방이 안 질문 보이는데. 밑으로 내리면 되죠. 카메라를. 내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얘는 카메라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카메라 보이니?라고 물으면 돼요. 됐나요? 제가 실제 그러면 해드릴까요? 네, 해보세요, 목사님. 예. 자,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켰습니다. 앞에 이렇게 된 거를 켜놔놓고 얘를 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화면이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물결 무늬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다른 걸 하다가 돼가지고 지금 물결 무늬 처음으로 안 들어왔는데요. 아까 내가 뭘 하다가 실무니가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내가 다 닫아버리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요. 카메라도 닫았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지금 카메라를 켜고 연습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카메라 켠 게 보여요? 지금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요. 카메라 설정을 다시 확인해 보실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 모양이 이렇게 있죠. 얘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럼 카메라가 앞에 톡 튀어나왔죠. 네. 그렇게 하면 카메라가 활성화됩니다. 아, 지금 화면에 예, 좋아요. 이렇게 화면에 보고 있는 앞에 내 데스크거든요. 지저분할 텐데 일단 예, 여러분 이렇게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물결 무늬 모양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좌측에 보게 되면 비디오 모양의 카메라 켜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세요. 했나요? 네,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화면을 보니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줌으로 지금 수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따라오는가를 내가 확인하고 다음번으로 갈게요.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나요? 목사님, 아까는 카메라 해갖고 이제 거기 나왔는데 지금 또 잘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요.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건데 끝날 때 얘가 끝났다는 고마워요 하든지 빠이 하든지 그렇게 끝내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제 거 화면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물결 무늬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쭉 이제 탐지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아래쪽 왼편에 보게 되면 비디오 모양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 모양을 눌러줘요. 이렇게 되는 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또 어떻습니까? 비디오만 켜면 되나요? 네, 비디오 예. 모양을 누르면 단단. 자꾸 끊어지지 말이. 혹시 지금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잘 안 보이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화면이 안 보여요, 영상이. 영상. 자,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끊긴다는 거는요, 두 가지 경우거든요. 첫 번째로 와이파이든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이게 끊기는 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와이파이가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안 그러면 아까 이제 장영숙님처럼 바깥에서 지금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5G가 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5G가 아시죠? 이렇게 표시, 네. 휴대폰 상단에 보면 5G가 있거든요. 그걸 5G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자꾸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끊어질 경우 이런 겁니다. 내가 개입하게 되면은 얘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스에서 상대편이 말할 때 말 자르기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가 오메가3 약병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 아는 얘기도 하면 오메가3 그건 설명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내가 부작용될 수 있는 걸 질문하고 싶은데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도 얘는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음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누가 끼어드는 줄 알고 자꾸 지가 말하던 걸 중지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자꾸 뚝뚝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이어폰 있죠? 이어폰을 끼는 게 좋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바깥 소음, 차 소음이든지 차 소음뿐 특히 옆에서 말하는 사람 소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듣고 그걸 자꾸 알아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끼고 말하게 되면은 끼고 말하면 바깥에서 괜찮잖아요. 여기 내가 길을 잃어버렸거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하면 됩니다. 됐나요? 혹시나 이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네. 여기에서 챗GPT 누르면은 네. 거기 밑에 이제 그 네모 이렇게 두 개 있는 것 같은 걸 딱 누르면 사진 카메라 파일 나오잖아요. 네. 요 상태에서 요거 물결무늬 요거 저기 대화를 누르고 난 다음에 네. 카메라를 누르면은 네. 딱 그 뭐 좋으네요. 그렇게 하니까. 네.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한번 보내드리려고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같이 내가 저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서점에서 얘를 비춰주면서 물으면 돼요. 이 책 내가 관심 있는데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얘가 보고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이 책은 누가 지은 거 누구고 엔비디아의 제이슨 황에 대한 얘기고 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자기 아는 부분 같으면 아는 부분 잘라버리고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은 누가 주로 추천했니? 그러면 추천한 사람 얘기를 해줄 테고요. 또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초 이내로 이 책을 요약해달라. 이게 멋진 겁니다. 그러면은 30초 내로 이 책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책을 대보는데 30초 내로 말해달라면 내게도 누가 그 얘기하면 나는 당황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30초 내로 내가 이 책을 사야 될지 어떨지 먼저 알아보고 하는 게 얼마나 유용하고 좋나요? 이런 것처럼 다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예쁘고 내가 사고 싶어. 어디서 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TV에 나왔다든지 뭐 나왔을 때 한번 되돌려 넣어놓고 얘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면 저기 나오는 저 제품 내가 사고 싶은데 어디서 무슨 제품인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잘 못 알아들으면 다른 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저쪽 조금 더 넘겨가지고 또 보여주고 하면 얘가 그 제품은 어디고 뭐가 뭐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자, 됐나요? 30분 돼서 시간 끝났는데 혹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어라는 질문 있나요? 목사님,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꽃이나 어떤 식물이 나왔을 때는 그 식물을 비춰서
이 그렇죠. 식물이 무엇인지, 뭐 이름이 그렇죠. 뭔지, 네, 예, 그거 네, 물어보면 되나요? 근데 네, 그동안에 뭐 렌즈라는 게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네. 게 다 필요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바로 보여주면서 물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여줄 때는 가급적이면 멀리서도 뭐 가까이서도 보여주고 이쪽 면도 뭐 저쪽 면도 보여줘야 좋은 데이터가 가는 거지. 꽃잎만 세례, 꽃잎만 꽃 이파리만 세례 비춰놔놓고는 이게 뭐냐고 그렇게 되면 잘못되기 쉽죠. 근데 당연히 목사님, 우리가 전번에 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어떤 뭐 물건, 어디, 우리가 모임에 나갔을 때 상대편이 뭐 어디 좋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랬으면 그걸 뭐 이렇게 카메라 찍어갖고 값이 뭔지, 이름이 뭔지 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네. 필요 없네요. 즉석에서 이걸로 바로, 예,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적석에서 바로 해주죠. 네. 음. 그래서 특히 좋은 거는 외국 여행 갔을 때 불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보여주면서 나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 메뉴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이 메뉴를 그럼 한국말로 해서 보여줄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뭘로 만들었니? 뭐 이거라든지 나는 또 뭐 달팽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이거 혹시 달팽이가 들어있지 않니? 이런 거 다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럼 주문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 프랑스 말로, 만약 프랑스 갔다 그러면, 그럼 이 요리를 프랑스 말로 주문해도? 예, 그렇겠죠. 프랑스 말로. 음. 너무 진짜 편리한 세상이네요. 비서를 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아주 고급 비서입니다. 아주 유능한 비서를. 예, 그리고 근데 네, 이거 네. 목사님 이거를 이제 말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비춰주려면 반대로 대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비춰질 거 아니요, 아니에요. 이걸 카메라를 뒤져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뒤져버려? 뒤집어서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 요거 화면을 보고 대화하는데 네. 얘를 이제 비디오를 이제 비치게 하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얘는 바깥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아까 비디오 눌렀을 때 나를 비추는 게 아니고 얘가 반대를 자동으로 비추게 돼 있다고요. 아, 반대로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안 해도 보고 되는데. 대화하면 되네요. 얘께 이렇게 예.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여기 왔거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지나도 얘가 다 할 겁니다. 워낙 알겠습니다. 예. 뛰어나죠. 예. 그래, 오늘 이만큼 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게 단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해지할래 해도 해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지해도 어차피 한 달치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게 다 배우고 난 뒤에 해지하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